네, 저희가 투자 종목으로서 코스트코 살펴봤습니다. 코스트코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그러면 코스트코에 필적할 만한 한국 기업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는 뭐 창고형 매장 중에서 이제 회원제를 하고 있는 데가 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더스 정도, 그쵸, 뭐 이마트 정도 이마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다가 대부분은 다 이제 그냥 멤버십이 없이 그냥 다닐 수 있게 전환이 됐었죠.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색다르게 이제 멤버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다른 이제 마트에 들어가 이용하시는 분보다 조금 높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셨던 분 높다라고 해도 향후에 이제 수입이 불안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가의 그런 회원제보다는 그냥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가 실적이 더 좋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같이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할인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갖고 왔습니다. 롯데쇼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롯데쇼핑 하면 뭐 대표적인 뭐 국내 뭐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백화점, 할인점, 그다음에 뭐 하이마트, 그다음에 슈퍼, 홈쇼핑, 뭐 영화, 이커머스까지 뭐 대부분의 유통 체인을 다 어울리는 그런 이제 사업군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할인점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체 매출 중에 40% 정도가 할인점에서 나오고 있고요. 백화점이 22%, 그다음에 전자제품 전문점, 그러니까 하이마트가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111개의 그런 이제 할인점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6개 정도가 창고형 매장입니다. 과거에 이제 빅스라고 해서 이제 이제 회원제 그런 이제 운영을 창고형 매장으로 운영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회원제는 전부 없애고 롯데 맥스라는 형태의 그런 이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과 그다음에 할인점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신장세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이마트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나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조금 그 영향으로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동남아 지역, 특히 이제 베트남 지역에 이제 해외 사업이 이제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6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점포 및 그다음에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뭐 전반적인 이제 구조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른 이제 판관비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이후의 실적 개선세는 뭐 상반기보다는 좀 더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영업이익이 개선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적자 사업부인 이제 전자제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롯데홈쇼핑 관련된 부분도 조금 실적이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화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화 관람객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1분기까지도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아마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관련된 사업이 하반기에도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8월 달에 베트남 최대의 복합 쇼핑몰인 롯데 하노이 웨스트 레이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뭐 이 안에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할인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쇼핑몰로 이루어지면서 뭐 베트남 최대 이제 쇼핑몰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이제 복합몰을 이용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신장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내에 올 내에 전부 백화점 3개, 그다음에 할인점 17개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 뭐 베트남 사업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9거래일 연속 한 11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최근 10일 동안 7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봐서 좀 저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네. 뭐 주가가 최근에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8만 원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은 8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만 2천 원, 손절은 7만 3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약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함께 보시죠. 정부의 수소경제발전 정책 추진 발표의 계열사 평화스틸공업이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 공급하는 평화홀딩스 시간외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내부임원의 장내 매수 공시가 나온 예스코홀딩스도 시간외 급등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째 주가 급등 중인 삼부토건 시간외에서 7%대 상승했습니다. 768억 원 규모의 신규 생산시설 구축 공시 발표에 바이오 플러스 시간외에서 4%대 올랐습니다. AI 융합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 실증 국책과제 기관으로 선정된 딥노이드 시간외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일정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바이오 플러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요. 네, 뭐 히알루론산을 이제 생산하는 의료기기 제품 이제 네.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의료용 이런 이제 피부 관련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런 이제 피부 재생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피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이제 더말 필러나 아니면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관절 조직 수복제 등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체의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히알루론산을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타사와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4등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몸에 이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허가가 나올 때 상당 부분 이제 좀 엄청나게 이제 까탈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허가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거에 신규적으로 참여하기가 생각보다는 약간의 높은 이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매출 성장세가 매년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244억의 이제 수준에 불과했다가 2021년도에는 374억, 작년에는 567억까지 매년 한 50% 정도의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 1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124억으로 전년 대비는 이제 한 3% 정도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45%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올해 시장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한 30% 증가한 751억, 영업이익도 한 30% 증가한 334억 예상할 만큼 올해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 시간 외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거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시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10월까지 총 768억을 투자를 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 히알루론산의 이제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이제 생산량을 연간 4천만 대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540만 대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7배 넘게 시설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와 더불어 이제 히알루론산 외에 이제 보르토늄 톡신이나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기업 실적도 큰 폭의 이제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런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 하이난 의료 특구에 진출을 했는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성과가 기대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이후로 관련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올해 이제 중국 매출이 50억 이상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할 만큼 중국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체 개발한 펩타이드를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인 보닉스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이제 보닉스를 출시한다라고 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를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 이제 판매한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만약 이제 이런 화장품 원료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는 좀 더 가파르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9거래일 연속 32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주가 수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 가격은 6,7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은 6,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 공시 나온 바이오 플러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임단협 앞둔 현대차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엿새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CS윈드가 눈에 띄고요. 어제장에서 11% 급등하면서 시총 1조 돌파한 루닛, 닷새째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향 매출 증가세가 가파른 SK바이오팜, 나흘 연속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가보시겠습니다. 기대작 TL의 베타 테스트 시작한 NC소프트 기관이 9거래일째 순매수했습니다. 올 들어 84척 수주로 연간 수주 목표의 65%를 넘긴 HD 한국조선해양은 8일 연속 기관이 담았고요. 색조 화장품의 대장주 CNC 인터내셔널 7일째 기관 수급 유입됐습니다. 3거래일째 기관이 사들인 종목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죠. BH와 프로텍이 눈에 띕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중에서 SK바이오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네네. 싶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이제 SK그룹의 이제 신약 전문 이제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이제 뇌전증 분야의 이제 혁신 의약품에 대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관련된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전증 치료 신약인 이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의 이제 FDA와 식약처들의 이제 승인 이후에 현재 이제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년 이제 미국 내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수면 장애 신약인 이제 솔리엄 페로톨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 이후에 2019년에 미국 FDA 승인 이후 출시가 지금 돼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 다양한 뇌전증 관련된 치료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뇌암 관련된 이제 치료 물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한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8억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영업 적자는 227억으로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85% 정도를 차지할 만큼 539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대비 70% 성장을 할 만큼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2000년 5월 달 출시한 이후에 12분기 연속 지금 매출 성장세가 기록 중에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 같은 경우도 판관비 같은 경우가 등 이제 영업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는 지속했지만 한 150억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세노베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공시가 나온 게 이제 미국 현지 범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에 137억 원 규모의 이제 고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노메이트의 미국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미국 현지 법인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올 4분기 이후에 이제 분기에 영업 흑자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세노메이트 같은 경우 미국 중심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학회를 통해서 각종 이제 세노베이트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세노메이트가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적응증을 확대를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지난 4월달에 한번 좀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웨어러블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제품을 이제 내놓으면서 뇌전증 약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지금 한 6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3만 6천 주를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한 관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지금 9거래일 연속 지금 한 17,000주 정도 매수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가 한번 급등한 이후 옆으로 뭐 또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하반기 업황 개선을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72,000원, 목표가 9만 원, 손절은 6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노바베이트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말씀 주시면서 SK 바이오팜의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톱픽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BH 한번 좀 관심 있게 네네, 보시면 BH 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이제 PCB 기판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최근 들어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에 이제 무선 충전기들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요. 관련된 이제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PCB인 RF PCB의 이제 뭐 세계 최대의 이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이제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의 출하 감소로 인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한 14%,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뭐 스마트폰의 이제 그 매출 감소에 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매출이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회복세가 다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북미양 이제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OLED 이제 패널이 들어가는 건 보통 프리미엄군 이제 스마트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 하반기에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 아이폰 15 등의 이제 프리미엄 폰들이 계속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OLED 패널을 장착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증가하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이런 PCB 관련 매출도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BOE가 OLED 이제 양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물량이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축소된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PCB를 납품하고 있는 BH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뭐 애플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OLED 패널을 장착하는 그런 뭐 태블릿이나 그다음에 노트북의 출시가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이제 OLED 시장을 확대할수록 BH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한 15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지금 20만 주를 매수할 만큼 일단 기관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4월 21일 이후 22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기관 전체적으로는 180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일단 기관들이 향후 하반기 이런 스마트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흐름도 최근 들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건 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4,000원, 목표는 28,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히 연기금에 관심을 받고 있는 BH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임순재 대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